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조정받았던 종목들, 특히 과거의 대장주, 언제 대장주? 2017년, 2018년의 대장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신라젠이죠. 신라젠. 신라젠이 드디어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상한가로 꽂혔죠. 자, 그렇다면은 신라젠 한번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왜 상한가를 갔느냐?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식약처로부터 신장암의 임상 추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장암 엄청납니다. 야, 이 신장 중요하죠. 자, 아무튼 신장에 관련돼서 지금 승인을 받았고, 또 미국에서는 대장암 관련해서 또 임상이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자, 아무튼 신장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떠냐면은 2018년 2월 전체 환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팩사백과 이 신장 관련 약을 했는데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116명까지 이번에 좀 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10명 했다가 되는 것보다는 100명 했다가 100명한테 골고루 맞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은 특수한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분포가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30대 남성 10명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죠. 그 신빙성이. 하지만 뭡니까? 뭐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여성, 남성 다 있다 한다면은 훨씬 100명 이렇게 하면은 훨씬 믿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라젠 또 대장암 관련 임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대장암이 이제 팩사백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장암 관련 임상 또 순조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고요. 자, 그럼 신장암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신장암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암은 우리가 콩팥이라고 그러죠. 콩팥인데 인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신장에서 발생하는 종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암이다. 암. 요즘은 진짜 암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계속 주식만 보고 모니터만 보고 하다 보면은 이런 암이 생길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너 어떻게 주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저희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증권방송이 24시간 전문가진이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좀 연구하고 편안하게 종목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신장암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신장 어디입니까? 우리 인체가 있는데 신장이라고 한다면은 콩팥 두 개입니다. 바로 요기 하나, 둘 요렇게 해서 신장이 되겠죠. 사실상 이 두 개가 다 없어도 돼요. 그쵸?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하나를 뭐 이식을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이 있다 없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있다 없으면 슬프기 때문에 두 개 있다가 한 개 되면은 상당히 슬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장암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도 전이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장암 우리 신라젠이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라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사실상 주가가 안 좋았어요. 이거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2017년부터 계속 빠졌던 종목이에요. 사실 2017년까지는 이게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2017년 고점 찍고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2018년. 이게 굉장히 슬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들의 무덤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증권가에서 화두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바로 저점에서 이렇게 막 하한가 몇 번 맞고 이렇게 하다가 저점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 한번 나왔죠.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라제는 아무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기둥주, 영웅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 내재 가치 분석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죠.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 4년 연속 마이너스, 그리고 부채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94%. 부채가 없는 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자, 하지만 유보율이 138%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접근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2015년에 매출이 18억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16년에 53억으로 늘어났고요. 2017년에 69억, 그리고 2018년에 77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억도 안 되는 1년 연매출이 100억도 안 되면 정말 작은 회사죠. 그런데 그렇지만 4년 동안 매출이 3배가량 늘었다는 점에 우리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올려볼게요. 좀 올려보시면은 지분 상황을 보시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문은상씨 외에 8%가량의 소량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들도 약간은 손을 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도 8%가 최대 주주고 외국인 5%고 그러면 합하면은 13%인데 개미들만 득실거리는 개미들이 87% 갖고 있죠. 뭐 이런 종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지분 상황을 보면은 별로 양호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가장 위에 보면은 PBR이 5입니다. 5고 PER은 마이너스. 왜냐하면 적자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근데 PBR이 5인데 상당히 높아요. PBR은 보통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낮으면은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이 신라제는 지금은 괜찮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신라제는 제가 예전에 2018년 그럴 때 봤을 때 신라제는 PBR 항상 10이 넘었어요. 10에서 2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에서 20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5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인 겁니다. 여기다가 신장암 플러스 뭡니까? 대장암. 요걸로 해가지고 대장암 미국에서 신장암은 이렇게 해서 임상 뭐 이런 거 사람도 늘려나가고 80 몇 명에서 110 몇 명까지. 요게 신라젠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나는데 완전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게 또 신라젠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뭐 한번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가져간다 이러시면 안 되고 길어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진짜 길면 한 달 이렇게 보실 종목이 신라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내재 가치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한가를 멈추고 여기만 볼게요. 한번 여기만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없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 나왔죠. 요거는 반등 신호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느 정도 반등이 한 50%에서 70%가량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은 손절가는 항상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손절가 본인이 산 가격대에서 10%에서 20% 밀린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밀린다 그러면은 손절을 빨리빨리 쳐주는 게 요런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신라젠의 공략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신라젠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실 신라젠 좋은 면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아까 뭐 내재 가치 안 좋은 면도 있고 대주주가 8%밖에 없다, 약간 책임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 냉철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면까지 보고 안 좋은 면보다 좋은 면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좋은 면이 너무 정말 썩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장기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라젠 오늘 알아봤고요. 신라젠 같은 멋진 종목들
여러분들 또 발굴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주시면은 또 전화번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료로 좋은 종목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